페루 상공을 비행 중이던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의 폴 코삭 박사. Oh my God! I can't believe my eyes! 그는 고도 1km 상공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대평원 위에 그려진 여러 가지 모양의 거대한 그림이었다. 페루의 고대 문명을 연구하던 고고학자 폴 코삭 박사. 그는 고대 수로시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경비행기로 페루 남부 지역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런데 태평양 연안과 안데스 산맥 기슭 사이에 위치한 나스카 평원을 지나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 그가 본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900여 개의 점과 선들. 그리고 마치 활주로처럼 길게 뻗어있는 8km 길이의 거대한 도형부터 여러 곡선들이 빙빙 돌아감긴 지름 120m의 나선형 모양까지 200여 개의 각종 기하학적 도형과 한 줄로 이어서 표현한 전체 길이 46m의 대형 거미. 부리부터 꼬리까지의 거리가 134m의 거대한 새. 꼬리를 감아올린 93m 길이의 원숭이. 65m 길이의 헤엄치는 고래까지. 수십 점의 그림들이 서울 면적 2배에 해당하는 약 13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림들은 지표면을 덮은 검은 돌들을 제거한 뒤 30cm 깊이의 땅을 파 속에 있는 황색의 흙이 빛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는데 그림들이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나스카얀 사막 특유의 건조한 기후 때문이었다. 이후 학자들은 너무 거대해 하늘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나스카얀 사막의 그림들을 나스카 라인이라고 총칭해 불렀다. 그렇다면 이 그림들은 대체 누가 그린 것일까?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됐는데 The Nazca lines were made by aliens.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나스카 라인을 그렸다는 것이다. 외계인설을 주장하고 나선 스위스의 학자 에리 폰 다니켄. 그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들이 나스카얀 사막에 우주선이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건설했다며 나스카얀 사막의 거대한 그림들이 모두 우주선 활주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는데 그러던 1949년 독일의 천문학자 마리아 라이에 박사가 나스카 라인에 대한 중대 발표를 감행했다. The mystery of the Nazca lines has been solved. They were created by a Nazca people. 나스카인들은 기원전 200년부터 페루 남부해안 지역을 가로지르는 나스카강 위협 저지대에서 지하 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서기 600년에 어떤 이유에선가 갑자기 멸망한 고대 민족이다. 마리아 박사는 바로 그 나스카인들이 나스카 라인을 그렸다며 다음에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나스카 라인에 남아있던 유기물의 탄소연들을 측정해본 결과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인 서기 500년에 그려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기 500년은 나스카인들이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다. 나스카 라인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인 새의 모습. 그런데 나스카인이 사용했던 도자기에도 새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긴 부리와 깃, 양다리를 펴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일치했다.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공유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나스카인이 나스카 라인을 그린 게 분명하다고 마리아 박사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나스카인들은 대체 어떻게 거대한 그림을 정교하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일까? That's because they created the lines using special tools. 마리아 박사는 나스카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도구로 말뚝과 밧줄을 제시하며 나스카얀 사막 곳곳에 말뚝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즉, 나스카인들이 말뚝에 끈을 묶고 직선을 그리고 컴퍼스의 원리로 곡선이나 원을 그렸다는 것이다. And they used a really special tool. It was a hot air balloon.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리아 박사의 주장은 놀라웠다.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열기구는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비중 차이를 이용해 하늘을 날도록 만들어진 비행기구로 1783년 프랑스 몽골피의 형제에 의해 최초로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마리아 박사에 따르면 열기구가 개발되기 약 1200년 전인 서기 500년, 나스카인들이 이미 열기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 근거로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발굴한 유물을 제시했는데, 그 유물은 나스카인들이 직접 짜서 사용했던 직물이었다. 그런데 그 직물을 과학적으로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낙하산 소재와 매우 비슷했다는 것이다. But the most conclusive evidence is this. 마리아 박사가 제시한 또 다른 근거는 지름 10m의 거대한 구멍인데, 구멍 주위에는 열 때문에 검게 탄 돌들이 잔뜩 널려 있었다. 마리아 박사는 이 구멍이 더운 공기로 기구를 부풀리기 위해 불을 지펴 공기를 데웠던 화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1975년 전직 우주조종사 짐 우드맨이 나스카인들이 사용했을 열기구를 똑같이 만들어 하늘에 띄워보는 실험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나스카인들의 무덤에서 발굴된 직물과 똑같은 소재의 천과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당시의 기술만을 이용해 열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스카인들의 방식과 똑같이 화덕에 불을 피워 기구를 부풀렸는데, 드디어 완전히 부풀어 오른 기구. 순간 짐 우드맨이 기구를 고정시킨 밧줄을 풀자 기구는 하늘 위로 솟아올랐고 무려 14분 동안 상공을 비행했다. 짐 우드맨의 열기구 실험은 대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자 나스카인들이 열기구를 사용해
나스카 라인을 그렸다는 마리아 박사의 주장은 큰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스카인들은 대체 왜 거대한 나스카 라인을 그렸던 것일까? 마리아 박사는 나스카인들이 하늘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나스카 라인을 그렸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비가 오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청하는 일종의 제사의식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 평원의 거대한 그림 나스카 라인. 나스카 라인은 정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 나스카인들의 작품인 것일까?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왜 하늘에서만 관측이 가능한 거대한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